노양심, 노개념, 노인성, 사방천지에 널린 K-오피스 빌런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개뿔. 빌런 피해 다니느라 개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빌런의 마음을 읽고 대처법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코너 소디 김숙의 비밀보장 특별 코너 빌마이 빌런의 마음을 읽는 자들. 자, 2주 동안 직장인 빌런들의 마음을 열심히 읽었더니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빌런은 대부분 상사들인 거죠? 그래서 저 송세호 같은 상사 CEO로서 참을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빌마이 세 번째 시간, 바로 사장님 고민사연 특집. 각종 회사부터 자영업 하시는 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CEO들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CEO 경력 약 10년 차, 6평 단칸방에서 6층 사옥으로 확장한 전국 CEO들의 마음을 읽어줄 송세호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세호입니다. 비록 직원들 이름은 모르지만 비보의 마스코트로 활약 중인 김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송희씨 연예계 대표 세요로서 비보에도 빌런들이 있습니까? 자, 이걸 뭐 이따 해야 돼. 아니 지금 고발 빌런 아니 오늘 그 시간이야 해야지. 있잖아. 우리가 이제 회사 만든 지 한 9년 차 돼가니까 예. 많은 직원들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 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게 네네. 직원들이 송수혜가 뭘 말해도 다 이해하겠다고 꽁에 있진 않겠다. 아, 거기 있지 않겠다. 예, 오케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도 편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각종 빌런의 이야기들 저희가 마음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풀기용으로 빌런 셀프 고발. 이렇나 빌런 세오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권일용 팀장님이 해주신 띵언이 있었죠. 완전 내 주위에 빌런이 보이면 내가 잘 사는 거고 빌런이 안 보이면 내가 빌런인 거다. 내 주변에 빌런이 없더라고. 나도 없어. 내가 빌런이었어. 그러니까 권일용 너무 무서운 말 해주고 권일용 무서워. 세오들의 셀프 고발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OX 편말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듣고 나서 저희 둘이 냉정하게 이제 할게요. 한번 자 가봅시다. 봅시다. 저 포함 직원 3명인 회사를 운영 중인 세오입니다. 핵인싸 직원이 있는데 올해 생일을 파티데이로 보내겠다고 연차를 내겠다네요. 급한 일도 아니고 생일이라고 쉬는 직원을 이해 못하는 저 빌런인가요? 하나 둘 셋. 예, 네. 빌런입니다. 연차는 그냥 뭘 하든 내비둬야지. 연차에 뭐 파티를 하든 소개팅을 가든 가족 모임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늘어져 있든 연차는 그냥 자기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차 내가 쓴다는데? 네, 왜? 맞아요. 그거 내가 갑자기 그냥 오늘 조퇴할게요. 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가. 저 조퇴할게요. 왜? 갑자기 오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이건 다르지. 이건 다르지만 연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약간 연차 다시 한번 해봐. 연기 다시 해봐. 저 오늘 조퇴해야 돼. 왜 무슨 일이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어여가 이가 되는데. 저 오늘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조퇴를 왜? 오늘 파리가 있거든요. 생일 파티. 너무 살리는 거 같은데. 어쨌든 조퇴는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그런 거지만 연차는 자기가 알아서 뺀다는데 왜 그래요? 그럼요. 자, 세호님 빌런십니다. 다음 사연이요. 김호땡님이 사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에게 5만 원짜리 영화 티켓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CEO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영화표를 당근에 판매한다는 걸 알았어요. 섭섭하고 욱하는 마음에 그 직원에게 눈치를 준 저 빌런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가만, 티켓을 줬는데 이걸 당근에 팔았어. 이거 하나 둘 셋. X. 빌런입니다. 안 빌런. 난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건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죠. 섭섭하고 욱하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눈치를 준 그 상태가 지금 약간 저도 헷갈리는데, 저는 눈치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5만 원짜리 영화 티켓을 주는 것은 너가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네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당근에 팔아? 네, 당근이 저의 문화생활입니다. 그 사장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는 제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확하게 목적성이 있는 선물이라는 거지. 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생일 선물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회사에서 주는 정확하게 목적성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당근에 팔면 안 돼. 너 앞으로는 팔지 마. 지금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팔지 마. 알겠어?
그럼 전 돈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듣냐고 지금. 내 얘기 듣냐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팔 것 같아. 친구한테 팔겠습니다. 당근으로 안 팔고 친구한테. 친구한테는 괜찮죠? 그건 좀 괜찮은가? CEO분들 자 정신 바짝 차려요. 요즘 뭐 직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줄 때는 정확하게 본인 사용 필수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이분 김호택님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준 건 준 거고 이제 당근에 파는 사람을 봤잖아요. 이제 안 주면 됩니다. 김호땡님 없애 이런 거 없애 그냥 주지 마. 주지 마. 자 박성땡님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 평일 근무를 빼고 직원들과 등산 데이를 즐기는데요. 그걸 들은 친구가 저더러 야 빌런이네 라며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등산 후에 파전에 막걸리까지 쏘는데도 빌런입니다. 빌런인가요? 빌런입니다. 전 먼저 들었어요. 앞부분 네. 듣고 전 바로 들었습니다. 자, 송은 씨 선택은 하나, 둘, 셋. 빌런입니까? 네. 아, 빌런 들어갔네요. 아니 CEO가 저 오늘 평일 근무 빼고 저 수요일 날 등산 갈 건데 갈 사람 손 드세요. 그게 눈치 보면서 손 드는 거지. 어떻게 과연 진짜 자유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맞아. CEO 당신은 그냥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만 직원들과 한다. 그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15년 전쯤에 너무 친했어요. 저는 매니저랑. 근데 착각이었던 거야. 난 매니저랑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어. 점심도 못 먹고 녹화가 끝났어. 야, 그래 저녁 먹고 갈래? 했더니 전 그냥 집에 가서 쉴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쉬어. 뭐 이렇게 했어. 그러고 이제 매니저들 그 사장이랑 뭐 이렇게 몇 명이랑 얘기를 했는데 야, 매니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냐? 이러는 거야. 뭔데? 끝나고 연기자가 밥 먹고 가자는 거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은데 10년 전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난 진짜 친구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걔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빨리 밥이라도 하나 빨리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걔의 스트레스였던 거야. 근데 언니 어른 입장에서 나보다 한 10살 어린애가 밥을 안 먹고 일했어. 밥 사주고 싶잖아. 사주고 싶지.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매니저한테 밥 먹고 갈래? 늘 물어보거든. 근데 물어보기. 아니 내가 난 진짜 물어보는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걔랑 나는 애초부터 그거를 얘기했어. 우리 녹화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서로 자유 시간이니까 나도 형식상 물어볼 때가 있고 그러니 너도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그랬더니 도영이는 언니 그게 CEO의 잘못이라고 싫으면 싫은 대로 얘기해라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물어보지 마. 다 약속 있을 거야. 선약이 있을 거야. 아니 어떤 때 지가 먼저 얘기해. 식사하고 가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먹어도 돼. 그럼 언니가 까. 아니 나 선약 있는데. 아니 나는 항상 사주고 싶지. 끝나고 사주고 싶은데 그래.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건데 아무튼 자 이제 전국 CEO들의 한을 풀어드릴 찐 코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건 피해자 익명 요청님이 진술한 빌런의 몽타주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해그리드 닮은 꼴.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부스스함. 덩치도 크고 아무튼 꼴불견. 아니 몽타주 설명에 아무튼 꼴불견이 뭐야. 일단 좀 몽타주 설명에서부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이분입니다. 아니 해그리드 닮은 꼴이라고 해가지고 해그리드 느낌으로 했는데 성함을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아서 네네네. 코스까지 쭉 있었는데 그거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꼴불견. 자 사건 번호 001. 저희 회사는 비보 초창기 모습처럼 소규모 직원들끼리 으쌰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2달 전 채용한 신입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단둘이 출장을 가야 할 때 PPT를 만들어서 투자처에 넘겨야 할 때 자료를 분석해서 브리핑해야 할 때 등등 빡센 일이 예고되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당일 새벽에 문자가 옵니다. 대표님, 새벽 5시에 갑자기 연락 죄송합니다. 아빠가 아프셔서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못한지 귀여움을 떨려고 한 건지 기억 떨려고 한 거 모르겠어요. 아니야? 또 다른 날엔 대표님, 이번에도 새뷰 기억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슈요. 급해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수상한데? 진짜 새벽에? 이런 식으로 급박한 걸 티내리는 건지 오타장렬 문자가 옵니다. 왜 자꾸 당일 새벽에 이럴까 싶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여보세요? 땡땡이니? 그래 그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혹시 병원 어디야? 근처면 직원들이랑 병문안이라도 갈게 라고 하면 뚜뚜뚜뚜 연락 두절은 기본이고 아빠, 할머니를 시작으로 엄마, 동생, 삼촌, 어느 날은 조카까지 온 가족을 돌려막기 하며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료 확인서 제출하라니까 병원이 당일 휴원이라 못 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요. 배터리가 나가서 통화를 못 한다. 무음이라 못 봤다. 친구 폰으로 급하게 연락드리는 거다. 등등 변명이 소설급인데 빡센 업무가 있을 때마다 잠수 타는 빌런. 진심 어쩌죠? 이런 애는 같이 일 못하지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아프셔서 해서 되게 효녀인 줄 알았어 지금. 근데 뒤에 보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 보니까 뭐 할머니, 엄마, 동생, 삼촌, 뭐 조카 대가족이야. 대가족이야. 넌 회사 나와도 되잖아. 그렇게 대가족이면 돌볼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난 또 아버지랑 단 둘이 사는 줄 알았네. 그럼 못 가. 아빠가 만약 쓰러지셨어. 못 가지. 단둘이 사는데 아버지 모셔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장님 너무 착하시네. 예, 이거 개뻥입니다. 이거 아픈 거 다 뻥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전날 술 먹고 전화할 것 같아. 나 몰라 문자 보내고 출근 안 할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직원은 오래 못 버티고 조만간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잡아내지 못해요.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 탐정 쓰면 되는데. 사설 탐정까지. 예. 사설 탐정 쓰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잡아둘 필요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맞아. 저도 게으르지만 누가 맡은 거는 약속은 지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혜진 씨 보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혜진, 모델 한혜진. 모델 한혜진. 연애 참견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가라 그랬어. 애가 식은땀을 막 흘려. 녹화 중이었어. 혜진이 먼저 보내자 하는데 자기가 괜찮대. 마지막 멘트까지 하고 가겠대. 배를 움켜쥐고 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국 마지막 멘트까지 하고 갔어요. 걔 맹장이었어. 어머머머. 근데 그거를 악착까지 마지막 멘트까지 하고 갔어 걔가. 그 책임감. 그 내가 책임감? 왔으니까 다 하고 가야 된다. 이 무조건 이거 방법 있어야지. 어떻게 이 직원이랑 일을 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거 엄청 스트레스일 거예요. 다음에는 거짓말로 한번 해봐요. 내일 투자처랑 그 PPT 넘겨야 되니까 그 땡땡씨 이거 다 해서 아침에 갖고 와요. 7시까지예요. 이게 되게 다정하게 얘기해. 그럼 새벽 5시 문자 올 거잖아. 문자 보내자마자 전화해. 지금 어딘데? 지금 갈게. 내가 PPT 받으러 갈 테니까 PPT만 주고 가.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잠 안 자고 걔가 어디 부산에 있던 난 걔 집 앞에 가 있어. 내가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까 그 PPT는 갖고 와. 원래 거짓말하는 거 잘 잡아내니까. 솔직히 지금이라도 내가 개그맨이 아니었다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난 사설 탐정했어. 했지. 나 사무실 하나 차렸어. 난. 잠깐만 얘야? 얘가 거짓말하는 애야? 거짓말하는 애야. 진짜 너무 예쁘게 그렸어. 너무 열받는데. 너무 예쁘게 그려줬어. 지금 짜증난다. 근데 이 얼굴 보면서 하니까 어떤 애인지 알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사연 갈까요? 두 번째 피해자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술한 빌런 몽타주 공개합니다. 바짝 깎은 스포츠머리에 운동을 좋아하는 헬스보이 스타일. 누가 봐도 헬스보이입니다. 몸이 뭉게구름 같아요. 약간 승용이 얼굴 있지? 사건 번호 002. 얼마 전 사업 확장과 함께 직원 휴게실이 딸린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직원의 야근 횟수가 부쩍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많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야밤에 사무실에 다시 들른 어느 날 왜? 문 밖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왜? 왜 그래? 자, 모두 퇴근한 시간에 대체 누군가 싶어서 휴게실 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맨날 야근하는 직원과 모르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된 상황이냐 묻자 대표님. 제 여자친구인데 저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급해서 잠깐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알았다고 하고 그들을 보낸 뒤 한 달. 해외 출장을 앞둔 저는 챙길 짐이 있어 밤 11시에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똑같이 느껴지는 낯선 목소리와 분위기. 아 자기야 뽀뽀해줘. 그 소리에 휴게실에 뛰쳐들어간 저는 직원들을 위해 배치해둔 접이식 베드에서 벌떡 일어나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이건 아니지 마!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야근하다가 같이 퇴근하려고 부른 거예요. 퇴근하려고 불렀는데 베드에 누웠다고요? 그게 조금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끔하게 주의를 줬지만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회사를 지나가면 회사에 불이 켜져 있다는 둥, 남자 직원뿐인데 직원 휴게실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둥,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는 둥. 이거 누가 봐도 그 직원과 여자친구잖아요. 마음 같아선 그 직원을 확 자르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정도는 아유, 자를 진짜.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폐쇄해야지. 폐쇄해야지. 나는 폐쇄. 이렇게 되면 휴게실에서 휴게를 안 해요. 다른 짓을 해요. 뭐 방 이름을 바꿔야 될 판이에요. 휴게장으로. 장으로 바꾸거나 관으로 바꿔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여관이나. 미친 거 아니냐고! 오늘부로 폐쇄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휴게실을 불미스럽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휴게실 폐쇄합니다. 이렇게 이거 해야 될 것 사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안 짚으면 다른 직원들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휴게소는 그냥 사적 열려 있어. 공간으로 해도 돼.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야.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하시고 그 직원은 불러다가 얘기하세요. 몇 번 이런 짓을 했어요. 어제만 그랬습니다. 오케이. 어제 한 번.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제 한 번 하셨고요. 그 여자분 몇 번 오셨어요? 휴게소 들어온 지는 얼마 됐어요? 그때도 한 번이라는 거죠? CCTV 지금 제가 검사해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내려가 계세요. 나는 이거 이게- CCTV 몇 시에 들어왔고 걔랑 2명 들어오는 거, 예. 지금 확인해보니까 110번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예, 석 달 사이에. 예. 나가, 이 새끼. 미친놈이지! 여자친구를 회사 휴게공간에 데리고 와서 꿍떡꿍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걸렸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회사를 그지같이 보면은. 맞아. 회사 얼마나 졸로 보면 진짜. 거기 와서 그 지랄을 기분 하고 나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너 나가. 이거를 야근에다 다 넣네, 그지? 지금 연애 활동을 야근 횟수가 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CCTV 다 확인해서 이거 다 깝니다. 나는 월급 이거 다 깔 거고 야간 근무 수당 이거 진짜 다 까고 이거는 진짜 밝혀내야 되겠다. 싹 다 까고 저는 배상 신청할 거예요, 얘한테. 무슨 배상을요? 손해배상. 야근이 아니었네? 너 야근한다고 체크해놨는데? 여자친구 들어왔었네, 이 시간에? 난 다 체크할 거야. 우리 회사 일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하니까 흥분을 하고 체크를 하겠대. 직원들 이름이나 외워. CCTV 들여다볼 생각하지 말고. 비보 직원들 잘 들어. 내가 이름 외울 수 있는 건 니들이 문제 일으켰을 때다. 나 문제 일으키면 니들 이름 그대로 난 기억해. 세 번째 사건 피해자 역시나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우리 피해자분의 진술에 따른 빌런은 몽타주 공개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전봇대 같은 스타일, 볼이 움푹 패여 광대가 도드라지는 얼굴형에 삐딱한 얇은 입술. 전봇대 같은 스타일 왜? 자, 전봇대 같은 전봇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전봇대 아니에요? 전봇대 같은 스타일의 몽타주를 갖고 있는 이 빌런 어떤 네. 사건인지 사건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얘는 좀 귀엽지 않나? 이번에 편의점을 새로 오픈한 초보 점주입니다. 편의점 운영이라는 게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미숙한 만큼 편의점 알바 경력이 무려 5년이라는 프로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아주 기특한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 이걸 여기에 세팅하시면 어떡해요?
위에다가 두시라고 했잖아요.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아니, 점장님. 에? 에이, 참나. 편의점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모르세요? 응. 이거는 발주 많이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안 팔리면 폐기 처분이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좀 팔릴 줄 알고. 그래. 아무튼 알겠어. 점장님! 뭐? 오전 알바생이 일을 좀 못하는데 말이죠. 새로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면접을 보실 때 이런 점들도 다 보셨어야죠. 이건 뭐 상사가 따로 없다니까요. 편의점 일에 빠삭하고 자기 일은 잘하지만 자꾸 선을 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본인이 사장처럼 구는 알바 빌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와, 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일을 잘해. 일을 잘해.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좋은 거 아니야?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까. 아니 나는 좋을 것 같아. 내가 경험 없는 배워야죠. 분야잖아. 이게 나보다 부하 직원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다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배울 땐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5년 알바에 본인은 처음인데 배워야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 공부를 해야 돼. 결국 이 알바생보다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초보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결국은 자꾸 알바생 편을 들게 되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피해자 익명 요청님이 진술한 빌런의 몽타주입니다. 돋보기 안경에 단발 파마에 심술궂은 뺑덕 어멈처럼 생김이라고 하셨어요. 왜 저래? 왜? 진짜 왜 그래? 진짜 설명된 대로 그렸어. 당연하지. 아니 왜 뒷짐을 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손 그리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손을 뒤로 넣었어. 그냥 뒤에 그냥 포승줄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이미 송치 중이다. 네, 송치 중이다라고 송치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다. 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데요. 매일 마감 1시간 전에 술에 잔뜩 취해오는 빌런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1시간 전.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먹고 간대? 테크아웃 자네. 달라 했잖아. 먹고 간다고 해서 유리잔에 줬더니 딴소리를 하길래 달란 대로 줬죠. 야이씨, 누가 테크아웃 잔에 주래? 유리잔에 달라고. 유리잔. 이 서비스가 좆도 엉망이네 이거. 내 본사에 클레임 걸 거야. 내가 니들 싹 다 문 닫게 할 수 있어. 이지랄입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친구들을 몽땅 데려와서는 바닥에 음료를 와장창 쏟아놓고 기름기 장난 아닌 피자빵도 발로 잘근잘근 밟아놓질 않나. 심할 땐 가게 침도 뱉고 토를 싸질러 놓기도 합니다. 아우! 잠깐만, 얘가 이 새끼가 이 새끼 여자잖아. 여자잖아. 뭐야? 어머, 네가 목소리가 굵어서 남자인 줄 알았지. 아니 나도 남자로 했어. 어머, 미쳤나봐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 되면 멀쩡한 모습으로 매장에 와서 온화하게 웃으며 빵을 사간다니까요. 지가 한 빌런 짓을 1도 기억 못하는 눈치입니다. 내일도 마감 시간에 어김없이 이 빌런이 시팔족발하며 찾아올 텐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제가 먼저 죽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CCTV나 이게 오디오 이런 거 해서 살려놓으세요. 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영상 공개하면 처벌받는 거 있죠. 나 맞아, 처벌받을게. 벌금 낼게. 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알아봐. 뭘 알아봐. 일단 법적으로 좀 알아보자. 너 친구 박지훈에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물어보자. 열받아서 안 되겠어. 여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수가, 지금 비밀 보장 중이야. 그래. 지훈아 안녕. 누나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CEO들 뭐 회사하는 CEO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데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횡패를 부리고 꼭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걔 진상을 부리고 가는 거야. 얘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행동하는 게 범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행동 자체가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 아니 근데 너무 욕하고 열받는다. 침 뱉고 토하고 위협하는데 이건 뭐 CCTV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면 네. 이 사장님이 그냥 경찰에 손님을 신고할 수도 있는 거야? 가능합니다. 지금 말했듯이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그 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아? 업무방해죄도 뭐 5년 이하의 징역 통상은 벌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가장 진상 피우는 사람 골탕 먹이는 방법은 뭐야?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방법인데 응.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모자이크 같은 거 쳐가지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밖에 게시한다든지. 아,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럼 이건 어때? 그분을 불러 낮에 오실 때 저 시간 좀 되세요? 아, 네. 잠깐만 이 영상 좀 한번 보실래요? 어제 제가 이거를 찍은 걸 본인이시거든요. 욕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은 나세요?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 불법 아니잖아. 그거는 크게 뭐 협박되지도 않고 네. 본인한테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이러시면 저 업무 방해죄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 역시 김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본사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뭔가 협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본사로부터 약간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가맹점주들한테?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에 맞는 어떤 규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도 가려서 받을 수 없고 이런 행동도 못하게 이런 제한들이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규약에.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빌런의 이런 행동들도 그렇지만 내가 혹시 손님 응대를 잘못했다고 제재가 내려오거나 할까봐 더 못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훈아, 딴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이 있잖아. 거기에 자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야간에 와, 야간에. 밤에? 또 야근한다고 또 올려. 야근도 거기서 한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 어떻게 잘라야 돼? 얘 자르고 싶어. 자를 수는 징계를 할 수는 있어요. 징계를 회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회사에 업무 외적으로 여친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징계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네. 계속 반복하면 경고를 좀 주고 그럼 몰라도 뭐 한두 번 그렇게 실수했다 해가지고 징계 해고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억울한 경우가 좀 많네. 그거 그러면 참고 일단은 1차 경고, 2차 징계 뭐 이런 식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얘도 네. 똑같이 저기 회사 앞에다가 좀 써놓을까? 모자이크 처리해서 데꼬지 마세요. 외부 사람 데리고 와서 놀지 마세요. 뭐 그렇게 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CEO 로그를 시작한 김승희입니다. 오늘 회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밤 11시에 회사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휴게실부터 한번 볼까? 어머! 야! 니들 여기서 퇴근 안 했어? 누구야 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놀랬잖아. 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직원이 여기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쟤는 직원이 아니네요. 또 한 명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식당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신의 한 수 되겠는데? 걸리겠네. 신의 한 수까지? 법 다 피하네. 최고다. 이런 거는 법을 다 피해가는 거네, 그치? 지금 법이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치, 내가 CEO 로고 한다는데 왜?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실시간으로. 그치. 제가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를 수 있는지 봐봐. 투자처에 넘겨야 되고 막 출장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일 새벽에 연락이 와서 아빠가 아프셔서 출근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제가 급하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셔서 못 갈 것 같아요. 계속 그 새벽에 문자가 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이런 거는 사실은 확인이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렇구나. 수기가 사설 탐정을 쓰면 어떻겠냐고 그랬어. 사설 탐정? 얘 뒤따라 붙어가지고 진짜 할아버지가 아픈지 할머니가 아픈지. 사설 탐정을 쓰는 건 괜찮은데 사설 탐정이 하는 행동들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돼? 그렇지. 사진 찍으면 촬영 범죄. 그러면 또 실시간 들고 가야 되겠네. 오늘 새벽 5시에 홍대 거리를 한번 나와봤는데요. 야, CEO가 너무 바빠. 잠깐, 제 직원인데? 야, 너 어디 가니? 저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가는. 그렇게 취해서 자, 이런 우리 직원을 만났습니다. 대박이다. 퍼펙트야, 퍼펙트. 대박이다. 이것도 퍼펙트야? 되겠네. 또 실시간 방송해야 돼? 너무 법에 힘들. 걸릴 게 하나도 없는데. 멋지다 진짜. 와. 아니, 이거는 아까 수희가 얘기한 건데.